우리 흑석동 부동산협의회 즉 흑부협 회칙상 그 특별윤리위원회 및 그 회원의 징계 내용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녹화를 합니다. 자, 흑부협 회칙 제28조에 보면 특별윤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회장은 회원의 징계를 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법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은 비용 처리한다. 여기서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한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4명이면 되겠죠. 현재 우리 흑부협의 윤리위원회로 인적 풀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10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인 이상으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29조 회원 징계. 회원의 징계는 제명을 하면 됩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제명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 공지 그 다음에 금전 보상 조치 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가지를 이제 해놨죠. 두 번째 보면 이 항에 보면 제명은 징계위원회 결의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제명되는 건 아니고 제명 결정이 나오면 흑부협 전체 총회에서 결의를 하되 일단 총회에서도 제명되면 2년간 분회 회원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 중개도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 공지는 징계 행위에 대한 사실을 본회 공식 채널에 공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 채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카페와 밴드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전 보상 조치는 부당한 시장 교란 행위로 얻은 금전을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분해로 입금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금액은 얻은 이익의 3배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결정한다. 이에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 결의로 결정하게 할 수 있고 총회는 징계 여부, 금액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과 공지는 윤리위원회 결정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명은 총회에서 통과해야 되고요. 물론 총회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니죠. 제명은 더 높은 것 같은데 제명은 3분의 2 아닌가요? 네, 제명은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금전 보상 조치는 잘못한 사람이 받은 수수료의 3배. 예컨대 500만원 수수료 받았으면 1,500만원까지 최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회원은 총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해주라 라면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이 회원의 징계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사유가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어떤 사유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보시면 허위 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즉 허위의 저가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고객을 유도하거나 타 업소의 정당한 광고를 교란하는 행위, 타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물건을 그 업소에 허락 없이 무단 게시한 경우 다 맞습니다. 타 공인중개사로부터 그 물건을 내려달라 했을 때는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원래 예컨대 10억짜리 물건을 자기는 9억 5천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네이버를 보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더 싼 물건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화를 먼저 자기한테 오게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허위 매물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도에 이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항을 보면 타인의 매물을 자기 매물로 하는 행위, 즉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있는데 그거를 주인이 자기한테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물건 정보를 매물로 나와 있는 걸 알고서 자기가 주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위들, 그래서 물건 빼내는 행위, 이것도 역시 이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안 팔려 가지고 주인이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집주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경우는 받은 물건지에다가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이 오는 고객에 대해서는 제 물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 물건지에 통지를 안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타인의 매물을 타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중개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안 하면 공동 중개로 가서 자기 혼자 계약서 썼다더라도 수수료의 절반을 원 물건지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보를 하시도록. 세 번째, 이제 타 업소에서 일한 그 실장, 이런 뭐 준회원 이런 분들을 동업이라든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정보를 빼내는 행위, 그리고 타 업소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해운의 제명사유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원래 있던 업소의 동의를 구한 경우, 내가 당신이 일하던 실장님과 다시 일을 하려고 한다, 괜찮겠냐? 오케이 받으면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우리 준회원님들 생계가 달렸는데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잖아, 평생.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 업소와 경쟁할 목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낮추어 인터넷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공공연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자, 인터넷이라든가 뭐 현수막을 내고 나는 수수료 뭐 얼마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암암리에 아시는 분들은 좀 적게 저렴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으로 그냥 오시는 분한테 내가 얼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대놓고 인터넷 광고를 하거나 무슨 현수막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이것도 징계사유다. 그 다음에 5번, 타 업소에 계약된 물건을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 자,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그 물건을 계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물건 계약을 해지해라, 내가 더 비싸게 팔아주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를 시키거나 해서 자기가 계약을 한 경우,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하려고 해요. 상대방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려는데 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더 높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해가지고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운의 징계사유다. 근데 이제 계약이 되었지만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도 경험해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원래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그 법정 수수료 주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뭐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3번하고 같은 뜻이 있었는데 거기는 동업이라든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인데, 6번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그냥 놀러 오는 손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징계사유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타 업소의 준회원이었던 자를 정당한 준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프리랜서처럼 이용하는 경우. 자, 정식으로 고용하지도 않고 그냥 오면은 뭐 커미션 줄게 와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중대한 사유로 회원이 진정을 하여 위원회의 회부를 원하는 경우 및 회장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6호가 있어요. 6호가 아니 7호가. 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했을 때는 판단이 누가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위원회 회부된 경우. 그리고 회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또 붙일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장이 이것은 1호부터 6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장이 판단하여서 이것을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위원회 회부에서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한 4건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한 건은 위원회 회부가 됐어요. 위원회 회부됐는데, 위원회 회부돼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중재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라고 해서 통과됐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잘 됐고요. 다른 건들은 이제 그 위원회, 징계위원회 회부되면은 윤리위원회 회부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차피 다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흑석동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이름이 좀 그런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그 조정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냥 윤리위원회 회부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수수료를 좀 나눠 먹고 그렇게 처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리위원회 회부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 될 거고, 향후에는 윤리위원회 제가 이번에 어제 그 밴드에다가 그 투표를 한번 의향을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의 내용들은 우리 흑석동 회원들 간에 공유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업체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회원들에게 투표 방법을 해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은 왜 공개를 하냐?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 특정한 A, B 이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반수로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경우에 다른 부동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을 겪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 경우, 그 내용들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빈번하게 윤리위원회에 그런 안건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소집되면 비용이 더 나가거든요. 어쨌든 뭐 복사는 뭐 미미하지만 밥값들 다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걸 제가 권유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부된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한쪽에 중개업소 우리 회원의 권익이 많이 침해되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제가 별도로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흑부협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됐으면 첫 번째, 우리 형법상 제2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죄와 벌은 형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징계사유도 형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떤 한 회원의 권익이 약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엄격하게 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3가지 방법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더 추가로 뭔가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해측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측을 바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해서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위원회 꼭 해달라고 하는 경우, 회부를 원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회장이 판단을 하겠죠. 회장이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회장이 말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그 윤리위원회 안건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회장은 그 내용을 접수해서 윤리위원장에게 넘겨주면 되고, 윤리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회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흑석동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임을 하셔서 현재는 없고 제 회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그때까지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위원장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 회원분들은 그냥 막 구두로 찾아와서 하소연하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어떻고 해서 그걸 쭉 A4 용지에 써오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다 뿌리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할 거니까. 그리고 물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들을 거예요. 먼저 의뢰하는 쪽에서 진술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상대방도 듣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둘을 같이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분쟁 없이 스스로 감정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제3자한테 맡겨놓고 처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걸 던져놓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판단해주면 그냥 따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 쓰면서 감정 상하면서 내 속병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가분하게 일을 하시고 그런 문제는 맡겨두고 제3자가 냉철하게 하시고 좀 법률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흑석동에서 이제 그 업소 간에 막 얼굴 붓기고 감정 앙금이 남아가지고 오랫도록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 순간 실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그냥 앙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윤리위원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를 그런 의미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앙금 남기지 말고요. 감정 상하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돈 벌어서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속병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님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걸 제가 찍는 이유는 오늘 우리 윤리위원회 안건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그 윤리위원회 안건을 올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게 해당될 수 있는지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윤리위원회 회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게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치료에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써서 제출하시면 회장이 판단해서 또는 회장이 아니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면 회장은 위원장한테 토스해서 위원장이 그걸 보고 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냥 이거는 처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